신임 장교들이 힘찬 함성을 뱉으며 체력 단련에 열중입니다. 땅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서 신임 장교들의 패기가 엿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장교가 특전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소위 때 임관하자마자 고군반 갈 때까지 혹은 고군반을 다녀와서 원복해서 소령 진급 전까지 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특전사와 일반 부대의 임무의 차이입니다. 일반 대대급 부대와 특전사의 팀 단위 훈련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특전사의 경우 특수전 훈련, 즉 게릴라, 팀 단위의 훈련과 임무를 다하지만 일반 부대의 경우 경계 근무, 소대, 중대, 대대, 공격과 방어 등 임무의 성격과 움직임이 아예 다릅니다. 특수전은 보병 전술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전사는 특수전을 깊게 파기 때문에 나중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전사에서 소위부터 1차 중대제까지 마친 대위가 일반 대대로 복귀하게 된다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에 이어서 소위 때 가고 고군반을 마치고 일반 야전부대로 갔을 경우 특전대대에 비해 일반 대대의 행정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간부는 혹한기 훈련을 한다고 하면 개인 물품이나 임무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알아서 챙기는 것이 간부입니다. 하지만 병사는 임무를 내리는 장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어야 하며 확인 및 감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전사에서도 참모직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야전부대와의 업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식이나 먹은 중대장 혹은 참모가 일반 대대에 있는 중위들보다 일반 부대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세 번째로 고군반 가서의 문제인데 특전사는 한미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고군반은 연합훈련이 아닌 제병협동훈련을 주로 합니다. 보병이라면 공병 장애물 운용, 도하작전, 포병 화력 운용 등 제병협동을 주로 하는 고군반에서 특전사에 있다 오는 동기들은 맨날 뛰어다니고 산속에 숨는 특수전 임무를 하다 보니 기갑의 전차를 산으로 보내어 전술을 산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군반에서 특전사를 농담식으로 돌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특전사에 대한 불신입니다. 소령을 진급하려면 진급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병 기준으로 정규전 작전장교, 대침투장교, 연대 작전장교 등 작전 분야와 관련된 보직들이 메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규전을 다루는 일반 야전부대에서 특수전만 하다 온 특전사 장교를 그 자리에 앉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해봤어? 라고 물어보고 특전사에서 왔다고 아 모르겠구나 라는 인식과 똑같은 걸 잘못해도 일반 부대에 있다 온 친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특전사에서 온 사람은 너 특전사에 갔다 와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도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자 타임, 즉 현타가 더 크게 밀려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인데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군대와 현실의 군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임관하여 처음 간 부대에서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상상했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현실에 맞게 군인답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반 부대는 징병으로 온 부하들이고 특전사는 모병으로 모인 인원들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평소 대원들과 면담에서 기록도 남기고 관심병사 관리 등 행정 업무도 많지만 갑자기 걸려온 부모의 전화에 휴가도 연장해 주어야 하고 엄마 밑에서 일하는 보좌관의 전화도 올 수 있으며 언제부터 내가 군인인가 보육원 원장인가 라는 큰 현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야전에서는 별의별 병사들 뒤치다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 보병들은 소위 때 자각하여 어느 정도 멘탈이 단련되어 있지만 특전사 대위들은 대위 때 그 큰 현타를 맞이하게 되어 군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거기에 일반 행정 업무도 안 해봤으니 많은 인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모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범을 공부할 것이고 또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전사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돌전사라는 타이틀도 금세 극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극히 평범한 이야기이며 소위 때부터 특전사를 간 5명에게 질문하여 공통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요즘 가짜 사나이 그리고 707 팀들이 유튜브가 뜨면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과 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임무는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야전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GOP 중대장, 지휘통제실 지하실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하는 참모들,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장교를 희망하시는데 특전사가 너무나 좋으시다면 차라리 특전부사관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전사에서의 장교는 보병의 보직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교는 계속 특수요원이 될 수 없고 참모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특전사가 좋으시다면 부사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교가 특전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